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성능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그동안 비밀로 묶여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던 지침에는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미사일 지침을 보면 제트 엔진으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했고 무인 항공기의 탑재 중량도 2.5톤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우주 로켓의 발사 방식은 고정식이었습니다.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종료되면서 무기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에서도 발목을 잡던 족쇄가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민간 우주 개발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마치 사거리 족쇄가 풀리는 날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11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완성체 인증 모델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지난 2010년 3월 개발을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누리호는 과거 러시아 기술로 발사체 엔진을 제작한 나로호와 달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주 발사체인데요. 누리호가 발사될 때까지 지지를 해주는 발사대도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우주 발사체와 발사대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인공위성을 600에서 800km 상공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는 10월 1.5톤 무게의 인공위성 모사체를 싣고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될 예정인데요. 그동안은 테스트를 진행하며 로켓 연료 탱크 충전과 발사대 분리 등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현재 발사에 사용될 3단 우주 로켓의 실제 비행 모형은 이미 건설 중에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우주 개발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죠. 해당 소식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공유되었고 각국 네티즌들은 나는 한국이 미사일 개발 한계가 풀릴 때까지 이걸 창고에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장담한다. 한국이 2010년에 개발을 시작했고 제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나는 이것이 수정된 미사일 지침의 효과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더 멋진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와 같은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등 주변국을 피하려면 로켓 발사 각도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한을 넘기 위해 우주 선진국들은 넓은 바다로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지난해 중국도 서해 공해상에서 배를 띄워놓고 로켓을 발사했죠. 미국은 올해 초 로켓을 비행기 날개에 달고 날아올라 한 번에 소형 위성 여러 개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중 발사를 하면 발사체의 연료를 아낄 수 있어 탑재 중량을 늘릴 수 있는 데다 구름이라면 날씨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사라지면서 고정식 발사라는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군도 공중과 해상에서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소형 위성은 우리나라의 기술이 매우 수준급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2022년 군 최초의 정찰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만들기 쉬운 저궤도 정찰 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초소형 위성이라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대신 여러 개를 준비해 지상우주 기지가 공격을 받더라도 해상이나 공중에서 발사해 적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로켓은 우주 탐사나 인공위성 등 평화 목적으로 활용하면 발사체가 되지만 다른 대륙에 있는 특정 표적을 파괴하려고 사용하면 미사일이 됩니다. 때문에 중국과 북한, 일본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에 대해 주변국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지침 해제는 한국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 그리고 국제비약사 모범국으로서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견제를 당하더라도 우리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최정권 외교부 1차관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당국자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의 의견 통보나 항의는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해당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특히 한국이 로켓 발사대도 국산 기술로 개발을 해냈다는 기사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사대에 일본 부품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자화자찬 끝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그때 일본의 부품 탓을 하면서 배상을 요구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은 1천여 개 이상의 공감을 얻고 있었으며 한국이 일본을 의식하면서 과학 선진국 대열 합류를 노리고 있다. 즐거운 소식이겠지만 한국은 가전제품 생산 기술과 자동차, 반도체까지 일본 업체의 기술 전수로 성장한 나라다.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영원히 무리일 것이다. 와 같은 의견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반응과는 전혀 다른 의견들이죠. 각국 네티즌들이 모이는 초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는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의 뉴스도 공유되고 있는데요.
포린 폴리시는 미사일 지침이 도입된 배경과 해제된 과정을 전하며 한국 최초의 자체 개발 현무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일본 일부 지역의 목표물을 공격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사일 지침을 삭제하는 문장은 사소한 추가로 보이지만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한국 탄도미사일의 잠재적 사거리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결국 그 너머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의 설명처럼 미사일 지침 폐지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사일 지침 폐지는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 등으로 동북아에서 지역 안보를 해칠 우려가 없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이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탄도 중량 2톤에 사거리 800km, 만약 탄도 중량이 500kg일 경우에는 사거리를 2500km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 폐지로 일본 도쿄나 중국 베이징 등 대도시를 위협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ICBM의 개발도 가능하지만 일단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ICBM을 만들 전략적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만약 현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인 800km를 넘어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약 1500km 정도로 알려진 현무3 순항미사일의 개량형 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산업체들은 정부의 중장거리 미사일 연구개발 발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800km로 제한되었던 미사일 지침의 해제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사거리 5500km 이상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국방부 발주 없이는 꿈같은 얘기라고 말하며 국방부 발주 시기와 군이 원하는 미사일 사거리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수혜 정도가 갈릴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기술 개발 수준이 고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활용 범위도 커지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선 사거리 1000에서 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개발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래 미사일 지침에는 무인 항공기, 즉 드론도 규제의 대상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첨단 무인 항공기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 완전 폐지로 탑재 중량 2.5톤 이상의 대형 무인 항공기 개발에 길이 열렸습니다. 사거리와 탑재 중량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정찰기를 넘어서는 드론, 무인 폭격기 개발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개발 및 생산 중인 중고도 무인기와 스텔스 정찰 무인기에 더 많은 무기와 장비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차 러시아의 차세대 무인 전투 드론과 같이 무장을 장착하는 무장형 드론을 제작하면 초장거리 침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해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들이 가능해진 만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미사일 및 로켓 추진체 기술은 민과 군이 겸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방위산업뿐 아니라 우주개발 산업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우리나라의 미래가 기대되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